진짜 델리게이트한 이슈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자, 중성동갑. 네. 그쪽에 출마시켜야 됩니까? 그냥 전략공천 지역으로 어디 송파 보내는 게 맞습니까? 김종대 의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우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친명이다, 친문이다 이 문제 우리가 이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는 원래 저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죠. 여기서 정치를 하다가 홍익표 의원한테 물려준 지역입니다. 근데 홍익표 의원이 그때 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는데 술 먹다 나갔어. 그러다가 며칠 후에 선거 나간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딘가 불려 나간 건데 불려 나간 게 선거일 불과 한 달 앞두고 한 40일인가 앞두 진짜 벼락같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같은 타임이네. 그렇죠. 요즘 타임이네. 아니 더 가까웠어. 그런데 요건 말입니다. 홍익표 의원이 거기서 이제 삼선을 하고 서초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종석 의원이 여기서 정치를 했던 건 맞지만 한 번 해서 물려준 지역구에 또 가는 거는 정치에서는 상당히 이건 금도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동영 의원이나 왜 인천에 누구시더라? 그 가가지고 옛날에 물려줬던 지역구에 심지어 자기 보좌관하고 왜 경쟁을 한다든가 뭐 또 내 지역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는 저기 임종석 의원이 어떤 그 조금 더 격전지나 아니면 좀 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지역구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터를 닦는 게 낫지. 아무려면 자기가 물려준 그 후배가 떠났다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지금 노회한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종의 어떤 그 기득권 행보고 그런 점에서는 빨리 후보를 결정하는 건 맞지만 오늘 고민정 후보는 뭐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임종석으로라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명분이. 또 이면서 좀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해보죠.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거기 줘라 임종석.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나 그러니까 전 대표나 이 홍익표 원내대표나 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임종석에게 그런 쪽으로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화합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좋은데 안 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일단 정치 안 한다고 했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나 정치한다 그러고 나 될 만한 데 밀어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임종석 실장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그러면 험지를 나가가지고 본인이 나가서 다른 국민의힘이 가져갈 표를 뺏어와야죠. 본인이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줘야죠. 오히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당이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공격받고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 사람이 조용히 있었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이 나 이제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 나 좀 될 만한 데 붙여줘. 나 옛날에 내가 됐었으니까 여기 홍익표가 내가 잘 알아. 홍익표 내가 너한테 물려줬었으니까 너도 비켜봐. 나 들어가게. 이거는 매우 옳지 않은 거고요. 임종석 정도 됐으면 힘든 데 가가지고 야 여기는 원래 국힘 자리야. 강남 을 같은 데 가서 뺏어와야죠 원래 현실적으로.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임종석에게 단수공천 안 주면 안 된다. 임종석에게 성동을 꼭 줘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노예하고 기득권화돼 있는 너무 기득권이에요. 이런 이미지가 네. 원래 아니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친문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런데 예외적인 인물은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싸우는 걸 보니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납작엎드려 있던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야. 그렇죠.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때 청와대 지금 입건된 사람만 100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면 웬만한 행정관 비서관은 다 수사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뭐 수석급들은 거의 다고. 그러면 그 꼭지점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지난 2년간 탈탈 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책임과 사명, 또 문재인 정부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맨 앞줄에 서서 이런 것들을 막아오고 투쟁했어야 될 분들이 거의 나선 사람이 없거든요. 끼케야 박지원 국정원장 정도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가 싸웠다. 그러니까 아니 운동권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분이 나서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들이 떠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그래요? 부분들이 저로서는 조금 선거 때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안 좋다. 그러지 말고 지난 2년간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문재인 정부의 그 정부의 가치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저기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그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통일부 지금 쑥대밭 됐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 한 번도 발언한 적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본인이 장관이었던 그 그러니까.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못 지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국민이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민주당의 그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국민이 민주당을 사랑하지. 자기들이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민주당을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종석 공천 주지 않아야 한다. 공천을 주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논리로 한마디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주요 참여자인데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제대로 안 싸우고 어디서 뭐 하다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서 공천 내놔라. 이건 안 된다. 문재인 정권 출신이었으면은 더 열심히 싸웠어야 된다. 요 기준 가지고 2년까지 달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지고. 역풍이 붑니까? 이제 안 주고 아니, 나면. 이거 역풍이 불 일이 그 없죠. 기준이 명확하면 역풍이 네, 없어요. 네. 날리는 게 기준이 이상하면 역풍 부는데 이건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기준이 명확하면 역풍 불 일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왜 잠자코 그러면은- 있었냐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 내가 진짜 내가 몇 번 정권 교체하는 걸 민주당 사람들도 보고 내가 청와대 참여해 보면은 항상 보수 정권 때는 해외로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존재감이 어디 아프신가? 왜 이렇게 뜸하지 하다 사라졌다가 선거 때가 되면 와가지고 행세하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권 끝나면 또 숨고. 내가 이런 어떤 테크놀라트들, 출세주의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항상 그런 분들 조심하라고 제가 민주당이나 어디서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선거 때가 됐다고 해서 보면은 자기 밑에 있던 조직이 초토화되고 모셨던 대통령이나 주변 동료들이 이렇게 됐는데 2년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서 맨 앞에서 막으시고 거기서 부서졌어야 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불행은 그런 참모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와서 보니까 뭐 끼케야 박지원 원장 정도? 또 뭐 최종권 교수 정도? 우리 분야는 없어요. 그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일 임종석 문제를 이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론을 낼 텐데 여기서 한마디씩 합시다. 이재명 당 대표한테 이렇게 하라고 노영민 사 먼저 하시죠. 저도 얘기는 끼어서 네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친문이라고 지금 무조건 배척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능력을 봐가지고 저는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 전체를 다 좀 어느 정도 귀 기울여 들어서 그분들도 달래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임종석을 무조건 공천 줘야 된다. 임종석을 무조건 중성동갑에 보내야 된다. 이건 반대입니다. 임종석은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다 그러면 본인이 험지로 나가야 되고요. 본인이 나 정말 운동권으로서 그동안 잘해왔어. 나 어부들이로 이 자리 그냥 얻었던 게 아니야. 나 옛날에 전대합하면서 나 30년 전에 운동 열심히 잠깐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나 능력 보여줄게. 내가 무도한 독재 정권 지금 예전하고 똑같아지는 이 상황이 난 싫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나를 좀 믿어봐. 이러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게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압박이나 협박에 눌려가지고 야 임종석 하나 살려줄 테니까 니네 전부 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변 대표는요? 그 친문에서 그 고민정대에서 그 단순공천 준 거에 대해서 고민정은 어쨌든 뭐 주관적 평가에서 그치, 열심히 했지만 뭐 했어요. 깔짝깔짝 한 건 네. 분명히 예, 예. 했단 말이에요. 싸우기는.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 안 섰는데 임종석 씨 이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문제 가면서 우리도 윤석열에게 사기당했다 그랬는데 아유. 그 발언을 지난 대선 때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제가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임종석 씨가 뭐 했는지. 그때 나가서 우리 윤석열에게 사기당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이 심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영민이나 임종석 같은 거. 근데 그렇죠.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관련해서. 이제 와서 사기당했다? 그거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뭐 본인은 뭐 야인이었다 그러지만은 뭐 솔직히 골프장에서 있다는 거 사람 다 알고 있고 유튜브 할 수도 있었고 집회 나갈 수도 있었고 이인영 의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현역이었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다 있었는데
그렇게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될 사람들이 안 한 부분들은 기준을 정확히 해서 컷오프 시켜도 큰 문제 없을 거다. 그런 부분들은. 정대님 확실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지난 2년간 제가 가장 많이 해왔던 말입니다. 예. 친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렇죠. 우리도 막 고소고발 당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할 때마다 예.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어요. 예. 그럴 때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은 신기루였다. 정권이 끝나는 순간 호랑이 등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숨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같은 사건에 변호사도 따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자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지. 이 사법 와중에. 그런데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많이 외로워 보이고 저러려고 국민들이 그렇게 70% 80% 지지를 몰아줬느냐. 그때 그 사랑받았던 그 책임을 좀 이제는 느껴야 될 것이다. 이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